고추 농사를 30년 넘게 지어온 김한수 씨는 올해 처음으로 밭을 비웠습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농사도 일도 모두 놓게 된 거죠. 평생을 새벽부터 일어나 땅을 일구고 계절 따라 바삐 움직이며 살아왔던 김 씨에게 쉬는 것은 오히려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그가 은퇴 이후 가장 먼저 마주한 건 휴식이 아닌 고립이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찾아온 경제적 불안, 일상의 공허함. 은퇴를 준비하지 못한 채 하루아침에 일손을 놓은 그의 삶은 텅 빈 밭처럼 허전하고 막막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5060대 농업인은 대부분이 자영업자로 분류돼 국민연금 수령액이 턱없이 낮거나 아예 납부 기록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고정소득이 없다 보니 은퇴 후 생활은 온전히 저축과 자녀의 도움에 의존하거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정부의 기초연금월 최대 32만 원 수준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지만 준비되지 않은 시작은 종종 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한수 씨는 결국 마을회관의 일용직 어르신 일거리를 다시 붙잡았고 아내와 함께 소규모 텃밭 농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프지 않을 만큼만, 생활비가 될 만큼만. 국가에서 주는 기초연금과 작은 밭에서 나온 수입, 그리고 마을에서 간간히 들어오는 자빌 비용으로 살아가는 은퇴 후의 살. 김 씨는 요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이 그저 고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엔 내가 뭐가 부족했길래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지라는 후회가 남아 있습니다. 반면 충청북도에서 축산업을 하다가 3년 전 은퇴한 이정화 씨 60세는 조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축산업 특성상 장비와 부지, 사료 등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씨는 늘 은퇴할 땐 깔끔하게 정리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50대 중반부터 사적연금인 개인연금에 매월 30만 원씩 불입했고 국민연금도 비교적 꾸준히 납부한 덕에 현재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62만 원, 개인연금은 45만 원으로 총 100만 원이 조금 넘는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은퇴 후 이 돈으로 딱 필요한 만큼만 쓰는 소비 습관을 갖고 읍내 평생교육원에서 스마트폰 교육과 작문 수업을 들으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하루 2번 밭 산책을 하며 주변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는 게 큰 기쁨입니다. 그는 돈이 많진 않아도 시간과 관계를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제일 큰 여유라고 말합니다. 사적연금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이런 여유는 없었을 것이라며 농업인도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을 꼭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전남 해남에서 과수원을 운영했던 박순애 씨 58세는 아버지의 과수원을 물려받아 40년 가까이 일을 해왔지만 경작 면적이 줄고 병해충 피해가 늘면서 수익이 급감하자 결국 2년 전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녀의 연금 수급 자격이 불완전하다는 점이었습니다. 20대 후반부터 10년 정도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었지만 이후엔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납부를 중단했던 것. 결과적으로 그녀는 국민연금이 아닌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었고 현재 월 30만 원 수준의 연금과 자녀에게서 받는 약간의 생활비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 씨는 은퇴 이후 극심한 외로움과 무기력에 시달렸습니다. 일할 땐 하루가 짧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루가 너무 길다는 그녀는 최근 읍내 노인복지관에서 심리상담 프로그램과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회복되자 주변 사람들과 소통도 늘었고 작게나마 마을 공동체 텃밭 활동에 참여하며 일상의 의미를 되찾고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도 중요하지만 정서적 고립을 풀 수 있는 관계가 더 절실하단 걸 이제야 깨달았다는 그녀의 말이 깊이 남습니다. 이 세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점은 바로 은퇴 준비의 불균형입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차원이 아닌 정기적인 수입원 확보, 일상과의 연결 유지, 정서적 고립을 줄이는 네트워크 구축까지 아우르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농업이라는 직업 특성상 소득이 불규칙하고 퇴직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은퇴라는 개념 자체를 흐리게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의지와 상관없이 은퇴는 찾아오고 그때부터는 그 어떤 준비도 쉽게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정부에서 주는 기초연금만으로도 감사하다지만 누군가는 사적연금과 공적연금을 합쳐 스스로 삶을 꾸려가며 자율성과 존엄을 지켜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나는 어떤 삶을 원하고 무엇을 준비해 왔는가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선택지가 많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겐 삶이 버거울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이 농업인이든 아니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은퇴는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것. 연금이라는 말이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나중에 나를 지켜줄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가장 현실적인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지금 당신이 준비하는 은퇴가 내일의 고립과 불안을 막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후 경제적 위기만큼이나 힘들어하는 건 건강의 급격한 저하입니다.
일할 땐 몰랐지만 몸을 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변화들은 생각보다 빠르고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농업에 종사했던 분들의 경우 은퇴 후 육체 노동이 줄자 근육량이 급속히 감소하고 관절통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노화라고 부르는 현상 중 상당수는 사실 근감소증 SARCOPENIA에서 시작됩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라 혈당을 조절하고 면역 기능을 유지하며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은퇴 후 활동량이 줄어들면 1년에 평균 12%씩 근육이 빠지게 되죠. 특히 하체 근육이 약해지면 쉽게 넘어지고 뼈가 약한 상태에선 골절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골절은 곧장 장기 입원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신체 기능의 전반적인 쇠퇴로 연결됩니다. 사례로 보면 은퇴 후 갑작스레 체중이 줄고 잦은 낙상을 경험한 63세 농부 최영호 씨는 병원에서 근감소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매일같이 밭일을 하며 강한 체력 하나 믿고 살았는데 정작 일을 멈추자 몸이 무너진 겁니다. 병원에서는 주 3회 이상 근력 운동을 하라고 권했지만 혼자서는 습관이 되지 않았고 결국 지역 보건소의 시니어 운동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30분 스트레칭과 가벼운 아령 운동을 하며 근육량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건강을 유지해야 연금도 인생도 누릴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농사를 접고 은퇴한 뒤 우울감과 무기력으로 병원 진료를 받게 된 김정자 씨 57세는 은퇴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병은 단순히 기분이 가라앉는 수준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잃고 일상 기능이 저하되는 심리적 질환입니다. 특히 오랜 기간 일을 삶의 중심으로 삼았던 분들에게는 이 정체성의 상실이 생각보다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김정자 씨는 처음엔 가족과도 대화를 피하고 집안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접한 마을 생활공예반 수업이 그녀를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엔 말없이 손만 움직였지만 점차 옆자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작품 전시회에 참여하며 자존감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취미 하나가 이렇게 사람을 다시 살게 할 줄 몰랐다며 마을회관을 내 두 번째 직장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은퇴 이후에는 몸과 마음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은퇴 후 경제적 준비만 강조하지만 정작 그 돈을 쓰며 건강하게 살기 위한 신체적 정서적 준비는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과학적 사실 하나. 인간의 뇌는 새로운 자극이 없으면 실제 구조적으로도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뇌세포 간 연결이 줄고 기억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인지저하가 시작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가벼운 공부나 취미 활동을 하면 뇌는 여전히 변화할 수 있고 신경과 소성이라는 힘으로 스스로를 재정비합니다. 이 말은 곧 은퇴 후의 삶도 다시 설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퇴 후 고립, 경제적 위기, 건강 악화, 정서적 침체 이 모든 것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리를 끊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법은 하루의 루틴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기, 몸을 움직이는 일상 만들기, 정기적으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루트 확보하기, 그리고 작지만 꾸준히 기쁨을 줄 수 있는 취미 하나 갖기. 어떤 하루를 사느냐가 곧 어떤 삶을 사느냐로 이어집니다. 은퇴란 직장을 떠나는 일이 아니라 내 삶의 리듬을 다시 만드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나는 괜찮은가 한번 물어보셨나요? 만약 그 질문이 맴돈다면 지금이 바로 다시 시작할 타이밍입니다. 지금 당신이 걷는 이 길이 고립이 아닌 연결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